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 그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러면서도 우리 국군 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에 뜨거운 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땅속 깊이 파내려온 남침 땅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밤잠을 잊고 일하던 바로 그 시절, 우리 공장에서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던 바로 그 평화로운 시간의 말입니다. 우리 발밑, 바로 그 땅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북한군이 삽과 곡괭이, 그리고 폭약을 들고 우리 땅을 향해 몰래 굴을 파내려 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 뚫리면 단 1시간 만에 무장한 북한군 3만 명이 서울 한복판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죽음의 통로. 그것이 바로 북한의 남침 땅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군은 그 무서운 땅굴을 찾아냈습니다. 땅속 수십 미터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곳에 숨어 있던 죽음의 통로를 우리 국군이 하나하나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맨손으로 나무 한 그루 심을 만큼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땅속 100m, 때로는 200m 아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곳, 그런 곳에 뚫려 있는 굴을 찾아낸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북한이 왜 그 무시무시한 땅굴을 팠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찾아냈는지, 그 피땀 어린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또한 그 땅굴을 발견한 숨은 영웅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땅굴을 찾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 이야기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으신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 바로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 세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셔서 우리 세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북한 땅굴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굴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린 시절 시골 산에서 보던 여우굴, 오소리굴, 그런 작은 구멍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그런 굴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판 땅굴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굴이 아니라 남한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하 고속도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군이 발견한 북한 남침 땅굴은 모두 4개입니다.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제4땅굴.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이 판 땅굴은 이 4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북한이 마음먹고 판 땅굴은 최소 20개에서 많게는 30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낸 4개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느 깊은 땅 속에 남침을 위한 또 다른 땅굴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군은 지금도 그 땅굴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무시무시한 땅굴을 판 것일까요? 이야기는 197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8월,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은 노동당 간부들 앞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낫다. 남조선 전 지역에 많은 땅굴을 파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그것도 같은 핏줄인 우리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땅굴을 파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핵폭탄보다 낫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잔혹한 일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 북한은 휴전선을 따라 수많은 땅굴 파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공병 부대는 물론이고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까지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땅 속으로 파내려갔습니다. 굴을 파다가 무너지는 사고도 빈번했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 공사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그 땅굴을 어떻게 팠을까요? 북한은 먼저 휴전선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굴의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 쪽, 즉 남쪽을 향해 땅을 파내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땅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히 굴을 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단단한 화간감 지대를 골라서 팠습니다. 화간감은 단단해서 파기는 어렵지만 한번 파놓으면 무너질 걱정이 없고 또 땅속 깊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굴의 크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제3땅굴의 경우 높이가 2m, 폭이 2m에 달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허리를 펴고 당당히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 안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1시간에 3만 명씩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에 3만 명입니다. 큰 종합운동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무장 군인이 단 1시간 만에 우리 땅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땅굴 안에는 전기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야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침투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조명시설까지 갖춰 놓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땅굴에는 좁은 철길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무기와 탄약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굴 안에는 환기 시설도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군인이 머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단순한 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였습니다. 북한은 이 땅굴을 통해 우리 국군 몰래 수십만 명의 군인을 서울 근처까지 침투시킨 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땅굴을 찾아냈을까요? 땅속 수십 미터 아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굴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땅굴, 그러니까 제일 땅굴이 발견된 것은 1974년 11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연천군 고랑포 북동쪽 휴전선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몹시 쌀쌀한 초겨울 날씨였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땅에는 인적이 없었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휑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 수색 정찰병들이 평소처럼 비무장지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겨울 논두렁에서 김이 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땅속 온도와 바깥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논도 아니고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잡초만 누렇게 널려 있는 그 허허 벌판에서 김이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왜 여기서 김이 나지? 병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즉시 소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부대는 즉시 그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 주변을 파 내려가기 시작했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 속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판 땅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북한 남침 땅굴 제1땅굴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교묘하게 숨겼어도 우리 국군의 예리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아주 작은 김 한 줄기, 그것 하나를 놓치지 않은 한 젊은 병사의 눈썰미가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사가 만약 졸린 눈으로 대충 수색을 하고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굴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고 북한군은 예정대로 그 땅굴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 젊은 장병의 성실한 근무 태도 하나가 조국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1땅굴을 발견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땅굴을 발견한 우리 국군은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김학철 하사, 그리고 당시 우리와 함께 있던 미군 로버트 발린저 해군 소령을 포함한 수색대가 땅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굴 속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미리 땅굴 안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색대가 안으로 들어오자 북한군은 기관총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좁은 굴 속에서 총알이 벽을 맞고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교전에서 김학철 하사와 발린저 해군 소령이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 땅굴을 발견한 대가입니다. 우리 젊은 장병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가며 찾아낸 것입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북한의 무서운 계략을 알 수 있었고 그 뒤로 더 많은 땅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방 어느 고지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어 오가는 장병들이 경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 땅굴이 무엇인지, 북한이 왜 그것을 팠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땅굴을 발견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는 이 시간에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고도 가슴 아픈 우리 세대의 이야기,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땅굴 이야기와 그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땅굴이 발견된 지 불과 넉 달 뒤 1975년 3월 19일 두 번째 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철원 북방 13km 지점이었습니다. 제2땅굴은 제일 땅굴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높이가 2m, 폭이 2.1m. 성인 남자가 두 줄로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2땅굴은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국군의 집요한 탐지 작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제1땅굴이 발견된 뒤 우리 국군은 휴전선 곳곳에 시추기를 설치했습니다. 시추기라는 것은 땅 속으로 긴 쇠막대기를 박아 넣어서 땅 속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땅속 깊이 긴 쇠꼬챙이를 박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땅굴이 있다면 쇠꼬챙이가 툭 하고 빠지면서 구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아십니까? 휴전선 길이가 무려 25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보다도 더 깁니다. 이 긴 휴전선 전역을 일일이 쇠꼬챙이로 찔러 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국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전선 전역을 시추했습니다. 한겨울 영하 20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땀을 흘리며 시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그 하나의 신념으로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 피땀 어린 노력 끝에 드디어 제2땅굴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2땅굴에서도 또 한 번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땅굴 내부를 수색하던 우리 국군 장병 8분이 북한군이 설치한 부비 트랩, 즉 함정에 걸려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좁은 굴 안에서 8분의 장병이 한꺼번에 희생된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8분의 어머니들은 어떠셨겠습니까? 이제 막 군대에 간 아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어머니들에게 전사 통보서가 날아들었을 때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땅의 평화는 이렇게 수많은 어머니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땅굴인 제3땅굴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정말로 드라마틱합니다. 제3땅굴은 1978년 10월 17일에 발견되었습니다. 장소는 놀랍게도 판문점 남쪽 단사 킬로미터 지점, 서울에서는 불과 5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52km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인천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 곳까지 북한군이 땅굴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정말 아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굴이 발견된 계기는 한 사람의 위대한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김부성 씨였습니다. 김부성 씨는 원래 북한에서 땅굴 공사에 동원되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땅 속에서 굴을 파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위한 공사인가? 이 굴이 뚫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굴은 같은 민족을 죽이기 위한 살인 통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한번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운이 좋아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까지 연좌제로 모두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내, 자식, 부모 형제까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김부성 씨는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가족의 안전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도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위해 땅굴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민족이 또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한 몸 희생해서라도 수백만 명의 동족을 살리겠다는 숭고한 마음으로 사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김부성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 군에 알려주었습니다. 판문점 남쪽 개성 근처에서 땅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이쯤입니다. 굴의 크기는 이 정도이고 깊이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 국군은 김부성 씨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일대를 집중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축이 수십 대를 그 지역에 설치하고 밤낮으로 땅을 뚫어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8년 10월의 어느 날, 한 시추기가 쑥 하고 허공을 찔렀습니다. 땅속 수십 미터 아래에 빈 공간을 뚫은 것입니다.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것이 바로 제3땅굴입니다. 제3땅굴의 규모는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높이 2m, 폭 2m, 길이는 무려 1635m에 달했습니다. 그 안으로 한 시간에 3만 명의 무장한 북한군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탱크나 대포 같은 중화기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땅굴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평화로운 새벽,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그 시간에 갑자기 서울 바로 북쪽에서 북한군 수십만 명이 땅을 뚫고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서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 국군은 변변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정부도 군 지휘부도 손 쓸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김부성 씨 한 분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구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땅굴, 제4땅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영웅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아닌 한 마리의 위대한 군견 이야기입니다. 바로 군견 헌트 이야기입니다. 제4땅굴은 1990년 3월 3일에 발견되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양구 북방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제사, 땅굴 역시 시추 작업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굴의 크기는 높이 1.7m, 폭 1.7m, 길이는 무려 2052m에 달했습니다. 제사 땅굴이 발견되고 우리 국군은 그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수색대를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군은 땅굴 안에 수많은 부비 트랩, 즉 함정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폭발하는 지로에 건드리면 터지는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땅굴 안에 우리 장병들이 먼저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군에서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견 한 마리를 먼저 들여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군견의 이름이 바로 헌트였습니다. 헌트는 우리 국군이 아끼고 아끼던 최고의 탐지견이었습니다. 코가 예민하고 영리하고 주인을 잘 따르던 그런 개였습니다. 평소에는 주인인 병사와 함께 먹고 자며 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주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꼬리를 흔들며 응답하던 그런 충성스러운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헌트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헌트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땅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헌트를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헌트는 마치 어떤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용사처럼 머뭇거림 없이 어두컴컴한 그 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북한군이 설치한 폭발물 함정을 건드렸습니다. 쾅 하는 폭음과 함께 헌트는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인 병사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키우고 훈련시킨 가족 같았던 헌트를 죽음의 길로 보낸 것이었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헌트의 희생 덕분에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헌트가 함정을 터뜨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그 부비 트랩의 위치를 알 수 있었고 더 안전하게 땅굴을 수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견 헌트의 이야기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헌트는 말 못하는 동물이었지만 주인과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한 마리의 개가 해낸 것입니다. 지금도 제사 땅굴 입구에는 헌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아 헌트에게 경례를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꽃을 놓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헌트가 좋아했을 간식을 올려놓고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4개의 땅굴, 4번의 피땀,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 땅굴을 찾아낸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 땅굴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서울이 통째로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3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52km 떨어진 곳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어느 날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면 1시간 만에 3만 명의 무장군인이 서울 근교에 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는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 영문도 모른 차에 총탄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 끔찍했던 6.25 전쟁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피땀 흘려 일으킨 한강의 기적, 중화학공업,
자동차 산업, 조선업, 반도체,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넷째,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그 참혹한 전쟁을 다시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을 것이고, 또다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생이별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그 비극이 또다시 이 땅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땅굴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피와 땀, 그리고 김부성 씨 같은 용기 있는 분들의 목숨을 건 결단, 그리고 궁견 헌트 같은 가슴 뭉클한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지켜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정신없이 일하면서도 절대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장에서 기계 앞에서 일하면서도, 논밭에서 뙤약볕 아래 땀을 흘리면서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우리는 항상 북한의 위협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있기에 후방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세금을 내는 데에도 기꺼이 동참했고, 민방위 훈련에도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만사 제쳐두고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군대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국방 헌금을 내기 위해 금가락지를 빼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정신입니다.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잘 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낸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 후반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면서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그 기적 같은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으신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 세대의 자부심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에게 꼭 보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의 땅굴 하나가 핵폭탄 10개보다 낫다는 교시에 따라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수십 개의 남침 땅굴을 팠습니다. 그 목표는 오직 하나, 서울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우리 국군은 지금까지 4개의 남침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1974년 제1땅굴을 시작으로 1975년 제2땅굴, 1978년 제3땅굴, 그리고 1990년 제4땅굴까지 이 4개의 땅굴 모두 서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20여 개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땅굴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웅들이 탄생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김한 줄기를 놓치지 않은 예리한 수색병,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 정보를 제공한 김부성 씨, 제1땅굴 수색에서 전사한 김학철 하사, 제2땅굴에서 순직한 8명의 장병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장병들을 지킨 군견 헌트까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우리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와중에도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농토에서 피땀 흘려 일하면서도 우리는 최전방의 장병들을 응원하고 군을 튼튼히 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놀라는 우리 세대의 위대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땅굴들, 직접 가서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2땅굴, 제3땅굴, 제4땅굴은 현재 안보 관광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2땅굴은 강원도 철원 지역에 있습니다. 철원 안보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원군청에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 또는 철원 관광 안내소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제2땅굴 외에도 월정리역, 철원 노동당사, 백마고지 전적지 등 여러 안보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기에 좋습니다. 제3땅굴은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판문점, 도라산 전망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등과 함께 연결해서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비무장지대 안보 관광이나 임진각 관광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다녀오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전철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제4땅굴은 강원도 양구에 있습니다. 을지전망대, 제4땅굴 안보공원으로 이름 붙어 있으며 양구군청이나 양구관광안내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4땅굴에는 앞서 말씀드린 군견 헌트에 동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서 헌트에게 경례를 올리고 돌아오십니다. 예약이나 교통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부탁하셔서 예약을 도와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 가시면 더욱 뜻깊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정말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땅속 수십 미터 아래에 있는 그 어두컴컴한 굴 속을 직접 걸어보시면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그리고 우리 국군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냈는지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굴 안은 서늘하고 눅눅하며 어딘가 기분 나쁜 기운이 감돕니다. 그 좁은 굴을 걸으며 북한군이 얼마나 악한 생각으로 이 굴을 팠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과 함께 가시면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전쟁의 참혹함을 모릅니다. 분단의 아픔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고 땅굴 속을 걸으시면서 얘야, 이것이 바로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 판 땅굴이란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야 했단다. 하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역사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땅굴을 파기 위해 수십 년간 음모를 꾸몄던 북한, 그리고 그 음모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군과 국민들. 이들의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둘째, 경제 발전만큼이나 안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나라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도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지혜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꼭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셋째, 작은 징후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땅굴은 땅에서 올라오는 작은 김 한 줄기를 놓치지 않은 한 젊은 병사의 눈썰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살피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건강 이상도, 가정의 위기도 모두 작은 징후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북한의 위협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우리 세대가 이룬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강의 기적도, 안보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 같은 소중한 역사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자녀 손자 세대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시대를 몸소 살아낸 여러분만이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 땅에 묻힌 영웅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땅굴에서 전사한 김학철 하사와 발린저 해군 소령, 제2 땅굴에서 순직한 8분의 장병들, 사선을 넘어 조국을 구한 김부성 씨, 그리고 충성스러운 군견 헌트까지.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 땅굴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했더라면,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해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국군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휴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새삼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큰 목소리로 자랑하지 않으셨어도 여러분의 숨은 헌신과 뜨거운 애국심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생각을 완전히 지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내신 일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경제 대국을 일으켜 세우고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내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냈습니까? 오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이 해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